왜 그녀는 잉어빵을 샀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택시만 타고 다니던 제가 버스도 한번 타보고 싶었죠. 낮 시간대라서 그런지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내리기 위해서 아이와 내릴 준비를 하며 갑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잉어빵 사 먹을까? 왜 그녀는 잉어빵을 갑자기 사 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얼른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 옆에 잉어빵 노점상이 있었던 것이죠. 진심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왜 놀라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의 놀라는 것을 보며 지극히 당연한 거 가지고 왜 놀라냐며 오히려 그 모습에 놀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영상이 놀랍지도 않지만 왜 고급 심리 정보와 판매의 핵심 정보가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라고 누군가에게 방금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다시 아이 엄마 행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 엄마는 분명히 잉어빵을 좋아합니다. 혹은 아이가 잉어빵을 좋아할 수도 있으며 아이가 배고플 거라고 머릿속에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배가 고팠다면 아이에게 묻지 않고 사 먹거나 배고픈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잉어빵 사 먹자. 맛있겠지? 자신이 먹고 싶은 잉어빵이므로 사 먹자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은 팩트 2번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상대방이 생각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 엄마는 첫 마디가 아이에게 사 먹을까? 라며 물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먹고 싶은데 상대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까지 하고 있다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소비 심리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제품이 팔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면 구입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팩트 2번입니다. 이 영상에서 고급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핵심 팩트 5가지가 처음 5초 때 잠시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이 멘트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되돌려 보면서 이 영상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팩트를 기준으로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지혜로운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잉어빵 노점 사장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우연이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미 그는 실천과 도전을 해서 버스 정류장 중에서도 명당 자리를 찾아 잉어빵을 팔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노점 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잉어빵을 팔면 으슥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 장소보다 잉어빵이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곳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을 것입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은 고등학교도 옆에 끼어 있어 많은 학생과 아파트 주민 등 유동 인구가 많아서 다른 버스 정류장에 비해 이곳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 정도 기본은 다들 알고 있다고 자신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노점상이나 상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권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상가 임대료에 의해 눈물을 흘리며 으슥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 자리에서 장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점이 눈에 띄인다고 해서 무조건 잉어빵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야지만 팔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팩트입니다. 가령 나의 눈에도 띄었지만 나는 사 먹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정류장에 내리지 않았으며 또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결정적으로 나는 잉어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엄마는 잉어빵을 결국 사 먹었죠. 제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눈에 띄어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제품이 필요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잉어빵은 먹는 식품이므로 배가 고플 경우 잉어빵을 구입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만 되면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이곳을 지났을 때에는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으니 불명 그녀는 점심을 먹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기 때문에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은 평균에서 말한 것이죠. 통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만 생각하면 이 아이 엄마는 점심을 먹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잉어빵이 눈앞에 보여서 또 자기 혼자 먹기가 그래서 예의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멘트를 아이에게 보냈을 것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단정짓게 되면 먹지 않았을 때의 사실 여부에서 틀려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점심을 먹었다, 자신이 좋아한다, 예의상 물었다, 이 세 가지의 명분 중에서 점심을 먹고 안 먹고처럼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은 이상 불확실한 통계를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상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아이가 좋아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확률까지 빼버리게 된다면 아이 엄마는 잉어빵을 좋아한다는 부분에 점수를 높게 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잉어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파도 사 먹지 않습니다. 나의 추리로 인해서 아이 엄마가 잉어빵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감 가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더욱 가까워지고 대화를 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럼 나는 이 아이 엄마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물건을 팔기 더욱 쉬워집니다. 혹시 붕어빵 좋아하세요? 아이가 엄마랑 붕어빵이네요.